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에 보물 같은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약간 좀 들뜨면서 시작을 합니다. 직전에 애플의 자사주 매입으로 애플도 튀어오르고 있고요. 지금 밤밤에 국채 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태라면 달러 약세,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알게 모르게 좀 수급적으로 훈풍도 좀 기대하는 이제 그런 하루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일발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5G, 또 6G 관련해서 좀 핵심 종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예. 사실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금속 가공, 또 그리고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인데 ESS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통신 장비 에 들어가는 소형 중계기라든지 또 기지국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제 부품 관련해서 배터리 모듈 부품이라든지 또 그리고 인버터, 컨버터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반도체 식각 또 그리고 증착 장비의 구동 장치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모바일 관련해서는 또 이제 모바일 또 이제 핵심 메탈 부품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산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통신 장비 쪽에서만 좀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2021년부터 ESS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사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ESS 매출과 맞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된 네. 매출이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서버랩부터 탑재 PCB까지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베트남 신공장을 증설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2조 5천억 정도 수준의 생산 능력을 이제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ESS 쪽에 이제 매출이 크게 급증했던 이유는 글로벌 1위인 ESS 업체 플루언스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요. 또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까지 ESS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2023년도 이제 매출 ESS의 어떤 호조로 인해서 7,71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급증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7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꾸준한 어떤 매출 성장, ESS와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동안 5G와 6G 섹터가 옷도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장기간의 어떤 이제 하락세가 연출됐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AI 열풍과 또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고 했을 때는 자율주행이 공도에서 이제 그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려면은 5G, 6G 인프라가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6G와 5G 인프라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 또 그리고 통신 장비의 어떤 매출 회복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최근에 통신 장비 섹터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퀄컴이 또 이제 간밤에 실적이 또 잘 나와줬고 또 가이던스까지 잘 나와줘서 한 10% 가까운 큰 급등이 나와줬는데 퀄컴이 어떤 5G와 6G에 들어가는 칩셋을 적용한 다양한 장비들을 이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퀄컴 관련된 또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는 게 바로 서진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퀄컴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통신 3사에도 꾸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5G, 6G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서진 시스템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서진 시스템을 오늘 일발장전 한 발로 가져와 봤습니다. 옷도속 오랜만에 들어봐요. 네. 오늘도 또 속았다. 맞습니다. 우리가 5G 하면서 정말 많이 이제 맞습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서진 시스템에서 저는 ESS 네, 맞습니다. 이거 보고 있거든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맞습니다. 이게 혹시 좀 다크호스로 좀 꼽은 거 네, 아니에요? 요즘에 김준호 맞습니다. 매니저? ESS가 이제 다크호스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통신까지 같이 버물려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ESS 쪽이 어떤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5G 기업들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최근에 어떤 매출 성장성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내 5G 그 장비 업체들 중에서 브랜드 선호도 1위 기업이 또 서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모바일 관련된 부품도 공급하고 있지 또 전기차 관련된 부품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ESS가 있고 거기다가 전기차 수요까지 만약에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공조장치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간에서 한 1% 정도 올랐는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25,500원을 좀 잡고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2,000원 부근대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1,7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김영민 매니저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5G, 6G. 5G 우리를 좀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네. 테마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보면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약간 건드려주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서지 시스템. 연초에 사실은 이제 이 6G 모멘텀이 이제 부각됐던 게 이제 이재용 회장이 네. 저기 이제 우면동에 이제 삼성 이제 리서치 단지에 이제 가가지고 예. 6G 이제 기술 개발 현장을 뭐 점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장비 종목들 KMW라든지 오이솔루션, 예.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했었는데 네. 결국 최근에 저는 이제 뭐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도 좀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AI 기술 트렌드가 이제 워낙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전선에 대한 이제 수요도 네. 늘어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결국 이 통신의 속도가 또 기술력의 또 차이를 만들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자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뭐 대규모 투자를 좀 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네. 5G, 6G 통신 장비 기업들은 아직 모멘텀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네네. 대신에 서진 시스템은 거의 뭐 주가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걸 보면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네네. 거의 뭐 시총 1조가 이제 딱 기준이 좀 예. 될 거라고 보는데 거의 뭐 최고가 근처까지 지금 우상향이 좀 되고 있는 건 결국 이제 ESS 쪽에서 예. 매출 호조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향후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력 수요에 대비해서 이 ESS가 일반 기업들한테도 좀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서진 시스템이 이제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아래 위로 이제 등락이 굉장히 좀 큰데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만들었던 거의 최고가 28,000원. 이때 시총 1조를 넘어가고 난 뒤에 거의 한 3년, 4년 동안에 지금 주가가 네. 하락 추세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회복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다시 올라섰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매물 소화만 좀 잘 되면 뭐 김준호 매니저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신고가가 한번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급적이나 가격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막 위아래로 테마나 이런 게 다 살아있는데 막 흔들 때는 네. 시세가 날 때가 좀 있죠. 예, 나기 직전에 막 위아래로 막 정신없이 흔들 때가 있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매물 소화한다고 예,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 직전 고점의 어떤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특히 이제 5G 섹터에도 또 좀 엄청나게 매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최소한 2, 3년 정도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서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5G 또 6G 장비 쪽에 매출이 좀 회복세에 들어가기도 했고 아까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ESS 예. 관련된 매출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서지 시스템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5G와 6G에 대한 어떤 투심도 서서히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네. 5G와 6G 인프라도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5G와 6G를 이제는 같이 봐야 되는데 5G와 6G만 보기에는 조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지 시스템 같이 다양한 산업군 거기다가 또 ESS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어떤 이제 급증에 따른 네. 가장 큰 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서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5G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투심 좋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메모를 하실 거 아닙니까? 서진 시스템 딱 쓰시고 5G, 6G. 자율주행도 6G가 돼야 자율주행 맞습니다. 갑니다. 그거 놓고 밑에 이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전력 저장. 전선 다음 변압기 다음엔 또 전력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네. 딱 메모를 하면서 오늘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전망치를 웃돌았어요. 전년비 대비 지금 33% 정도 영업이익, 4,300억, 4,400억 정도의 이제 네이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뭐 라인도 있고 뭐 재료는 뭐 악재는 있긴 한데 네. 네이버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렇죠. 괜찮아요. 실적은 괜찮죠? 지금 굉장히 네. 잘 나왔어요. 네. 일단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거의 뭐 한 20% 예. 이상 지금 상회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분기 기준으로 이게 뭐 역대 최고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 2년간은 분기 기준으로 지금 4천억을 넘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4,400억, 컨센이 한 3,700억, 3,800억 정도 이제 네. 예. 수준이었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실적이 이제 잘 나온 이유가 결국은 클라우드 사업. 네. 미국의 이제 아마존도 결국 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사업이 실적
실적을 견인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게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를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예. 아 네이버 실적도 결국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 예. 그럼 결국 네이버도 이제 또 AI 가속기 이런 것들을 막 들여놔야 넣어야죠. 돼요. 넣어야죠. 네, 예. 서버 투자해야 예. 되고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컨퍼런스 콜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분명히 나오지 않겠는가. AI와 관련된 이제 경쟁력을 얼마나 좀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는가. 작년에 이제 뭐 출시된 이제 하이퍼클로버 X. 네. 뭐 저는 아직까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보진 않는데 아,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다 보면 네. 뭐 B2B뿐만 아니라 이제 B2C 쪽에서도 네.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한국어로 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에 있어서는 네. 다른 이제 뭐 챗GPT라든지 뭐 미국산 이제 GPT 이 채팅 챗봇과 관련해서 비교를 좀 해보면 성능은 크게 이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제 서비스 모델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느냐. 네. 뭐 요게 이제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네네. 배당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네. 이 AI 사업에 네. 확실한 이제 좀 자리매김을 좀 할 수 있을지, 예. 새로운 이제 서비스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이제 지난 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잠깐 그날 이제 좀 반등을 좀 하는 듯 하다가 주가가 다시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파동을 좀 보면 바닥은 이제 분명히 좀 쳤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한 16만 원, 17만 원 요 정도 부근에서 대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쳤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호실적에 대한 이제 반응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 한 20만 원 이상까지는 빠르게 좀 가격 회복이 네.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요 정도의 이제 전망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깜짝 실적이고요. 뭐 기존에 잘하는 커머스 이런 것들을 다 잘했지만 주가라는 건 이제 새로운 사업부를 붙여야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김영민 매니저 이제 클로바엑스. 우리도 거대 모델, 네. 챗GPT, 한국의 챗GPT가 하나가 있고 클라우드. 이게 어떻게 될지 실은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 자율주행할 때도 네. 슈퍼컴퓨터가 없다면 테슬라처럼 맞습니다. 결국 클라우드를 땡겼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클라우드 쪽도 저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도 네.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급증을 했고 근데 예. 골고루 근데 매출 성장이 나와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좀 우려했던 게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었는데 이커머스 시장도 16%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증을 했고 최근에 알리와 테무의 어떤 공습으로 인해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예.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웹툰도 이제 꾸준하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9%의 성장세가 네. 나와줬고 또 그리고 이제 페이 또 관련해서도 오프라인 페이 쪽에서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0% 가까운 매출 성장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어떤 이제 그 매출은 너무 잘 나왔다. 근데 사실 올해 1분기에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이제 카카오 관련된 실적에 대해서는 다 좋게 보고 있었고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었던 게 네. 사실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아까 김영민 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작년에도 네이버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단발성으로 한번 상승이 나뒀다가 하다가 그냥 그대로 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네이버도 카카오도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모든 지금 온 우주의 관심이 지금 AI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하이퍼클로벌 X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좀 성과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관련해서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돼야 사실 네이버의 어떤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실적 발표로 인해서의 어떤 상승은 조금 제한적인 또 일시적인 상승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좀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네이버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도 AI 쪽에 좀 집중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성과 나와주면은 투심이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이렇게 좀 깊게 다루는 것은 네이버, 카카오 또 카카오 네이버에 워낙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이게 네이버를 손절치기가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어려워요. 이 네이버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라인 일본이 뭐 메가카라 뭐 그러는데 그게 큰 악재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들은 그쪽 SNS, 커머스 여기에서 상승 주가 성장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우리 AI, 챗 GPT 같은 한국판 또 클라우드 자율주행했을 때
뭐 현대차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갖다 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장을 찾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간 일발장전의 종목들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종목 먼저 갈까요? 리가캠 맞습니다. 바이오부터 갈게요. 리가캠 바이오는 이제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누적으로 사실상 이제 그 기술료만 거의 8조 7천억이고 현재 시총이 2조 4천억이다 보니까 예. 이번에 뭐 아스코에서도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달에 또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하면서 밀렸던 부분들은 네. 반드시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좀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나왔지만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가장 큰 악재이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는 네. 이미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젠 반영되고 있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FOMC 회의의 어떤 금리의 어떤 방향보다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본연의 가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리가캠 바이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네. 리가캠 바이오의 어떤 상승 흐름이 충분히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ADC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은 비파마들이 여전히 뜨겁고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더 추가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이미 뭐 벌써 12건의 기술 이전을 충분히 수행했던 기업이고 또 이번 작년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스 자회사 얀센에 또 이제 최대 규모의 어떤 이제 기술 이전도 성공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리가캠 바이오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ADC 관련해서도 올해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여러 가지 있지만 뭐니 해도 ADC가 올해 네. 그죠? 네. 키워드다. 비만과 함께 양대 축인 건 맞으니까 리가캠에 대한 관심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간밤에요. 국채 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4.5%대까지 왔기 때문에 항상 보면 금리 떨어진 날 네. 바이오들 탄력받는 맞아요. 그런 모멘텀이 네. 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였고요.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리뷰 종목도 4월 22일입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네. 삼천당 제약 리뷰해 주시죠. 뭐 제약바이오는 방금 우리 앵커님이 그냥 확실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네. 것 같아요. 결국 지난 4월달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조정이 우리나라 이제 뭐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뭘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네. 결국 이 매크로 악재, 네. 금리와 관련된 네. 이제 노이즈들이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되고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였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후퇴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좀 기류가 분명히 좀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네. 사실 어제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네, 아마 월가에서도 약간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네. 진위가 뭔가를 이제 조금 파악하는데 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네, 같아요. 네. 뭐 누가 봐도 사실은 이제 좀 덜 매파적인 이제 그런 발언들을 네. 좀 쏟아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걸 일단 확실하게 이제 좀 못을 거의 박았잖아요. 확실했어요. 네. 뭐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 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이런 자리 식으로 어디서 표현했단 받았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예,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요. 얘기했죠. 예. 이게 결국은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을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몇 가지 이제 발언을 통해서 해소를 좀 시켜주다 보니까 네. 국채금리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웃 나라 일본의 엔화가 다행히 또 강해지고. 반등이 좀 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네.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 리뷰해주신 리가캠 바이오나 제가 리뷰하는 삼천당 제약 네. 뭐 저는 오늘도 당연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예. 보여지고요. 삼천당 제약은 알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 황반 변성 이제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만들고 네. 서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시장까지 이제 진출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목표가를 12만 원 말씀드렸는데 이 12만 원 너무 좀 낮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네. 목표가를 한 13만 원, 13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4월 22일 저는 주가가 무조건 싼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오히려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때 올라타 버리면은 네. 단기간 안에 훨씬 더 고수익을 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삼천당 제약 뭐 앞서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 리뷰해 주셨던 리가캠 리가캠. 바이오도 오히려 네.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 더 좋은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제 노이즈들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삼천당 제약 최소 뭐 13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단기 반등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전문가의 종목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제약과 리가켄바이오인데 이 주가의 위치가 비슷해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시세만 나면 이게 꽤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종목 한번 오늘 달려준다면 꽤 위는 열려 있습니다. 뭐 이게 차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저도 오늘 가서 끝나자마자 이 두 종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오늘 일발장전 어떤 종목을 갖고 왔습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반도체를 할까, 제약바이오를 할까 아침에 고민을 조금 많이 하다가 반도체는 뭐 이미 좀 뿌려놓은 종목들이 워낙 좀 많이 있고 그냥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저는 뭐 오늘 SK 하이닉스 사셔도 된다라고 보고 한미 반도체 사셔도 된다라고 보는데 결국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종목 좀 생소하실 거예요. 어제 신규 상장된 새내기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500대 1 나왔던 청약 맞습니다. 경쟁률. 뭐 경쟁률도 어마어마했고 사실 이제 프리 IPO 할 때부터 워낙 이제 또 세간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이제 기업이라서 상장되고 나면은 조금 뜨거운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모가가 이제 33,000원이었는데 어제 36,000원에서 끝났으니까 공모가 대비 겨우 10% 이제 상승을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서 당일날 또 시세는 지금 거의 어제 54,000원 정도 근처까지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공모가 대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어제 어마어마한 이제 장대 음봉을 좀 맞으면서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그 전에 이미 상장되기 전에 이제 구주를 좀 들고 있던 물량들이 이제 많이 조금 출회가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모멘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좀 그래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비만 치료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GLP-1 유사체,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하던 이 GLP-1 유사체라는 게 비만 치료에 이제 효과가 있다.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가 이제 개발하는 이 비만 치료제들이 선풍적인 인기. 최근에 지금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다 실적 발표했는데 비만 치료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냥 50%, 100%씩 지금 실적이 지금 증가되는 게 숫자로 좀 확인됐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올해 뭐 100조 원 이상의 이제 시장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많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이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회사는 작년에 이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임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상 이상이 이제 끝나고 나서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아쉽게 이제 파킨슨병에는 유효성 확보에 이제 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절치부심해가지고 이제 이 GLP-1 유사체 후보 물질을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 특히 경구용 비만 치료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가 이제 개발한 건 다 주사제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사를 맞는 건데 경구용 소위 말해서 이제 알약으로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주사제로 맞을 때 하고 알약으로 이제 입으로 먹을 때 하고 효과가 이제 똑같느냐 이게 이제 가장 좀 관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임상 단계 이제 동물 실험을 했을 때 데이터를 좀 보면은 경구 흡수율이 지금 D&D 파마텍의 이제 연구 결과는 5% 이상을 기록했고요. 지금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보 노디스크, 노보 노디스크도 이제 경구용 지금 비만 치료제 해야겠죠. 이미 출시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노보 노디스크하고 이제 경구용 흡수를 비교해 보면 노보 노디스크는 0.05에서 0.6%. 그러니까 이게 경구용 흡수율로만 따져봤을 때는 D&D 파마텍이 거의 10배 이상의 지금 흡수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임상 1상에 이제 진입을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2025년이 되면 이제 임상 1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좀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이 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에 대한 이제 가치를 분명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요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제 메세라라고 하는 이제 또 바이오 벤처 기업의 기술 이전을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이 또 히스토리가 좀 있는 게 소프트뱅크라든지 구글 벤처라든지 이런 글로벌 이제 굴지의 이제 VC로부터 무려 4천억이 넘게 이제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이제 성공을 한 기업이에요. 보통 이제 시리즈 A에 이제 투자를 하면 기업 가치를 한 5배에서 6배 정도, A의 투자금을 받은 거에 이제 한 5배, 6배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메세라 이제 기업 가치가 한 2,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오테크 이미노반트하고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를 많이 비교를 네, 하는 네, 것처럼 이미노반트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제 가치를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받고 있거든요. 네. 비슷하게 메세라의 한 3분의 1 정도 가치를 받는다라고 하면 시총이 아무리 못 가도 한 6천억에서 1조 원 1조. 정도는 네. 이제 좀 돼야 네. 적정 가치가 아닐까라는 건데 네. 어저께 이제 시초가에 상장되고 나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3,800억 정도 수준의 이제 시총이 지금 형성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33,000원이었는데 36,500원 정도라면 그래도 좀 접근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신규 상장된 종목을 저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로바로 접근하는 걸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워낙 주가 변동성도 좀 너무 크고 커요. 예. 이게 추세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이제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좀 힘드시기 때문에 네. 신규 상장 종목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오버슈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내가 공모를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주가가 좀 떨어진다면 33,000원 정도 부근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종가 이제 36,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예. 공모가를 기준으로 이제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정도 보시는데 또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은 게 네. 결국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보호 예수가 문제예요. 네. 이게 이제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보호 예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지분의 한 50% 가까이가 지금 네. 보호 예수 물량으로 이제 풀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장되고 첫날에 어제 이제 VC나 이런 물량들은 이제 조금 털고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조금 이제 단기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45,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보시면서 네. 대응을 해보시고 손절가도 반드시 네.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D&D 파마텍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어제 가격 보시고 이제 선수분들이 오늘 많이 좀 공략할 것도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방망이 짧게 잡고 가야 되나요? 이거를 길게 롱으로 가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예. 보호예수 우리가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지하 이노베이션도 네. 말씀드렸고 또 APR도 말씀드렸고 네. 결국 기업 내용과 상관없이 이게 결국 뭐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수급이 깡패다 이런 예,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결국 네. 수급이 짓눌러 버리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기 좀 힘들기 갑니다. 때문에 1개월, 2개월, 3개월 보호예수 물량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네. 1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전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래서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딩. 어쨌든 네. 공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네. 공모가 대비 딱 지금 10%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모에 참여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오히려 그 1개월 안에 저는 네. 이제 단기 관점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45,000원 정도에 어저께 54,000원까지 갔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 45,000원 정도까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공모가를 항상 지켜줍니다. 왜냐면 오보액 나오기 전에 그렇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팔고 공모가는 나가야 안 되니까. 깨고요. 맞습니다. 깼다가도 그 다음 오보액 나올 그 선수 나오기 전에 한번 좀 그렇죠. 올리고. 근데 이것도 이게 패턴이 그렇다는 근데 얘기입니다. 이제 왜 그게 네. 이제 좀 타당성이 있냐면 네.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시리즈 A 투자라든지 이런 네.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전 마진이 확보가 안 된다면 상장도 되기 전에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예.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벤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하이 리스크를 이제 떠안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좀 엑시트할 수 있는 네.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전 마진 그걸 이제 맞아요. 공모가를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가 정도는 좀 지켜주더라. 네. 뭐 요런 근데 그렇지 맞습니다. 않은 경우도 많아요. 주더랍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 이제 초급등을 했던 S바이오메딕스. 네. 공교롭게 S바이오메딕스도 이제 D&D 파마텍처럼 이제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 네. 5월달에 지금 중간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될 텐데 이 S바이오메딕스도 공모가가 18,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주가가 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통상 이제 통상. 공모가 정도는 네. 좀 지지가 좀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 변동성 클 것 같지만 공모가 위주로 대응을 좀 하면 어떨까? 또 이런 네. 투자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김윤 매니저,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정맥 주사를 맞습니다.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 기술이 쉬운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고요. 맞습니다. 뭐 싹센다도 그렇고 노보네스크 다 이제 네. 주사인데 그 이제 먹는 비만 약으로 바꾸는 요 기술입니다. 맞아요. 이 기술. 사실상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이 직접 허벅지에다 주사를 네. 넣어야 되는 거죠. 엄청 번거로운 일밖에 맞아요. 없고요. 또 주사 공포증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일인 거고 네.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경궁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기술이다. 그래서 사실상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베티렉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던 네. 것도 이 경구용 치료제로 지금 이제 지금 제형 변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리알릴리와 노보디스크와 네. 관련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기술 이전 네.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좀 꺼지면서 올해는 뭐 치만 치료제가 이제 키워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리알릴리와 노보디스크의 어떤 이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만큼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의 어떤 실적을 확실하게 견인했고 일리알릴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의 제약바이오 업체로서 테슬라의 시총을 뛰어넘고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 비만 치료제,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또 그거를 만약에 경구용 치료제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는 바꾼다면. 더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래서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 쪽에서 지금 노보디스크보다 더욱더 유효성이 입증이 된 상태고 네. 효능이 더 있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 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 물질들을 지금 연구하고 또 아니면 제형 변경을 가야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또 세계 내분비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핵심 키워드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와 또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네. 그 관심이 저는 최소한 6월 달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아까 김현민 매니저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한 달의 변동성은 물론 크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와 궁극가로 좀 지켜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 ADC, 또 알츠하이머, 네. 비만, 당뇨 영원한 테마인 게 지금 이게 다 우리와 실생활과 워낙 네. 밀접하니까 생명과 또 예, 직결되어 있는 맞습니다. 문제고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또 바이오 투자할 때 이런 관련한 또 공부도 함께 하시면 재미와 수익을 동시에 네.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저의 작전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